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국 법원장 회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그리고 법 왜곡죄 도입에 관련된 논의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이슈가 이거여서 그렇지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법원장 회의라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그 뭐 출근길에 기자들이 물어도 뭐 오늘 회의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도였고, 오히려 회의하면서 첫 인사말에서 사법제도의 개편이라는 것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데 이것을 전문가들이 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더라고요. 예. 이 말들이 딱딱 걸리는 부분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 끝에 나오는 답이라는 건 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마침 이 타임에 딱 그 변협 옛날에 협회장 했던 사람들과 여성 변호사회 회장했던 사람들이 성명을 냈잖아요. 딱 마침 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 법 왜곡죄하고 내란 전담 재판부는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사실 딱 때 맞춰서 해주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서로 간에 지금 얘기가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도 자기네들끼리 살아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처음보다 많아졌어요. 특히 법원에 계신 분들도.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좀 더 세게 밀어붙이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법관들이 실제로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그 법원행정처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 얘기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란 전담 재판부가 위헌 소지가 있는 여부와는 떠나서 위헌 심판은 반드시 가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이게 실효적인 전략이냐의 측면에서 지금 고민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예를 들면 법무부 장관이 추천권을 갖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개정의 여지도 있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법관들이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생각하나? 저는 아닐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미 다른 제도로 정착된 부분들이 있어요. 뭐 가사라든지 뭐 다른 부분 특허라든지 그러니까 전담 재판부가 있으니까. 자, 그리고 법 왜곡죄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이거를 거부하면 우리가 약간 그렇게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지금 끌리는 것 같이 보인다. 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당장에 뭐 이걸 우리가 처벌받을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예민한 건 뭐예요? 민간인이 들어와서 법원행정처를 해체하고 위원회로 바꿔서 민간인이 들어와서 인사랑 승진을 관여하기 시작한다. 이거를 지금 못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것도 사실 그런 논리로 보면 검찰 개혁 때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 수사권은 줘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충 수사를 할 수 있게는 해줘야지. 보안 수사. 보안 수사를 할 수 있게는 해줘야지. 근데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항소 포기한 거를 갖고 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약간 그 깃발 투쟁이 될 수 있다. 법 왜곡죄는 하나의 빌미일 뿐이다. 내세우는 건. 왜냐하면 사법부에 대해서 그러면 해외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제 유럽, 독일, 영국 사례를 봤더니 대법관 인사 추천위원회에는 비법조인이 반드시 또 들어가야 되고, 기본적으로 선출된 권력은 국회예요. 거기에서 견제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사법부에서 인사행정을 다 한다고 해서 본인들만 할 수 있다라는 게 저는 이게 세계적인 그 흐름과도 맞지 않고, 왜 해외에서 외국에서 그런 입법례를 갖고 있겠어요. 독일은 더 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치 전범한테 부역했던 사법부의 역사를 갖고 있어서 더 그런 거예요. 오히려 사법부가 빠져 있죠. 맞습니다. 입법 행정이 견제하도록 하는 거에 왜 이렇게 반대를 하는 것인가. 이거야말로 기득권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회의를 한다, 뭘 한다, 그래서 사법부 입장에서 무언가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거는 쉽지가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 김한 기자 이야기 중에 나왔지만 전담 재판부와 법 왜곡죄를 이제 위헌 심판에 올려버리면 결국 진행되고 있던 재판들이 스톱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정작 바라는 방향이 달라지는 것 아니냐. 우리가 이 전담 재판부나 법 왜곡죄를 얘기하는 이유가 내란범들 제대로 처벌하기 위해서다라는 기본적인 명제가 있다면 무엇이 더 효율적이냐? 근데 저는 좀 어저께 섬뜩했던 게 그 법원행정처의 천대엽 처장이 나와가지고 추미애 위원장한테 중간에 이제 말 끼어들면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그래가지고 정말로 이거 니네들이 그런 식으로 진행을 시켜가지고 재판 자체를 무효화시키면 어떡할 건데, 이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섬뜩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판사들이나 이 관련돼서 이거 실형하는 사람들이 니네 계속 이거 힘으로 밀어붙인다는 뜻이지? 그럼 좋아, 우리도 한번 힘으로 밀어붙여볼게. 우리 이거 위헌이라고 생각해?
이거 그냥 위헌 재청 신청 들어오면 우리 무조건 그거 받아가지고 헌재로 넘겨버리고 우리 재판 딱 중단시켜버릴게. 사실 이제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고 그러면 결국 나중에 가서는 전부 다 무효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어. 우리가. 니네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뭔데? 니네 좀 정신 차려. 그 얘기 사실 우리한테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좀 약간 섬뜩하고 이거 가지고 우리를 지금 협박하나? 이런 생각도 조금 들었어요. 근데 사실 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 그렇게 무서웠죠? 사자부를 네. 내뱉는 게 진짜 저는 오랜만에 봤는데, 그러니까 비슷한 생각을 하신 거 아닐까요? 그럼요. 그래서 지금 법원 행정처장 그리고 대법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지금 그 말 할 때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건데 예. 그거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그 말을 하는 게 난 너무 놀랬고 근데 또 웃기는 건 이율배반적인 게 좀 그거였어요. 그 대법원장이 그 오부 요인 대통령을 만나서 얘기할 때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비상계엄 선포했을 때 위법이라고 생각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비상계엄은 위법이다라고 하는 게 대법원이 생각하고 있는 혹은 대법원장이 우리들에게 선언적으로 말을 해준 거잖아요. 그러면 내란전단 재판부 설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난리를 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 뭐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어요. 그래.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본인이 자기 입으로 비상계엄은 위법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했으니까 그렇죠. 이제는 그 말에 기속이 되는 거예요. 이 대법원장도. 네. 근데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고 어쨌든 기속이 된다고 치면 결국엔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걸 선포한 윤석열은 유죄가 나와버려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벌어진 모든 일들은 이렇게 영장이 기각되면 안 되는 것이고 이 흐름으로 원래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자꾸 이제 우리들한테 자꾸 이제 뭔가 이 눈치를 주는 거예요. 이 내가 봤을 때 법원에서는 너네 자꾸 우리 건드리면 우리 이런 식으로 실력 행사할 수 있는데 우리 서로 좀 타협하자. 그렇죠. 전 이게 좀 약간 타협하자 이런 소리 좀 들리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저 그 생각에 진짜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법원의 실력 행사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를 생각해봤어요. 네. 판결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직위원 판사의 이상한 소송 지휘에서 시작된 거 아니에요. 네, 불신이 거기 있어. 구속 취소에서부터 시작되고 그 이후에 재판이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그가 보이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를 제대로 통제하지 않는 조희대 이 대법원의 모습, 그리고 영장 전담 판사들의 이해할 수 없는 영장 기각의 내용들,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지금 얘기가 나온 건데, 이 방향으로 가다 보면 지금 그래서 법원이 야 우리를 불편하게 해, 예를 들어서 뭐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고 법외국제를 넣고 법원 행정처를 바꾸고 어쩌고 저쩌고 불편하게 해. 그러면 우리가 실력 행사하겠다. 근데 그 실력 행사라는 게 어떤 수준일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미 입건돼서 구속돼 있는 윤석열, 김건희는 어떻게 해서는 유죄 주고 거기서 처벌하고 나머지 모든 것들에 있어서 자신들의 있던 이익과 연결돼 있는 지점들 있잖아요. 그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른 결론이 나오면, 우리가 12.12 때 얘기를 했었잖아요. 황영시, 이학봉, 장세동 이들이 받은 형량이 있단 말이에요. 3년 정도 받았죠. 그러니까 이 형량들과 그 다 전두환 노태우가 뭐 저 사형받고 뭐 20몇 년 받은 것만 얘기하지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왜 그때 내란이 제대로 단죄되지 않았는가가 여기 있는 거거든. 자, 그래서 뭐 그런 게 필요해요.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나치 얘기가 나왔을 때 독일은 아직도 나치 전범들을 처벌합니다. 그렇죠. 그래. 2022년, 그게 중요한 거예요. 2024년에 맞아요. 막 그게 99세 중요해요. 할머니 이런 사람들 다 처벌해요. 징역 5년씩 줘요. 그러면 나치가 끝난 지가 언제입니까? 근데 네. 어쨌든 증거가 발굴돼서 뭐가 나오면 몇십 년, 50년, 60년 잘 살던 사람들 잡아다가 처벌해요. 그러니까 그건 그 사회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사회적 합의 수준이 거기까지 가 있기 그렇죠. 때문이에요. 예.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내란에 대한 처벌, 내란 전담 재판부를 도입하면 맞아요. 내란 재판이 지연될 수도 있어요. 차라리 솔직하게 지연될 수도 있는데 헌재가 근데 오래 걸리진 않겠죠. 한 2달, 3달이면 하겠죠. 그 위헌 안 나면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고 이 재판부가 끝까지 갈 겁니다. 예를 들면 몇십 년이 걸리더라도 이거를 우리는 한다. 근데 물론 정권 교체되고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더라도 아니 해놔야 근데 돼, 이거는 해놔야 돼. 한다. 이 노선을 하나를 정확하게. 그래서 이 내란 전담 재판부가 20년을 앞으로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다. 근데 지금 다 성에 안 차시죠. 이 속도가 다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이 내란은 안 되는 거야 우리 사회에서. 그러니까 이거 끝까지 갈 거야 우리가. 요게 하나 있던가. 네. 아니면 일부 지금 판사나 진보적 법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남아공 모델이 있어요. 남아공에서 이제 진실화위원회를 예. 그러니까 대안적 사법제도를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예를 들면 진실을 말하고 속죄하고 반성하면 사면해 주는 거예요. 맞아요. 타협, 예. 사회적 대타협. 그래서 근데 그 조건은 그 모든 과정을 생중계하고 그 모든 과정을 어쨌든 공론이 그렇죠.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이런 대안적 사법제도를 별도의 입법을 통해서 만들면 이거는 갈 수 있죠. 예.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지금 요새 보면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근데 여기서 자꾸 강론을 갖고 시비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현행 법률상에서의 위헌 조항이다.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게 맞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강론 시비가 걸리면 자꾸 이제 말하자면 법조인들은 할 말이 있죠. 왜냐하면 그렇죠. 자기가 배운 이제 법학에서의 어긋나니까 이 과정이. 그리고 법원 판사들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여기서 지금 결여된 게 뭐냐면 이 내란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규정 자체가 필요합니다. 이거를 그냥 예. 일반 형사사범들 처리하는 것처럼 할 거냐. 그러면 절대 그게 아닙니다. 아니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그걸 정해줘야 되고 저는 근데 이 결정이 혼선이 빚어진 이유는 민주당이 이 결정이 너무 늦었어요. 지금 이거를 1년일 때 할 건 아니었죠. 그러니까 훨씬 전에 그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다가 헌법재판소 3인 추천이 왜 들어간 겁니까?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한 번도 그런 예에서 추천해 본 적이 없는 헌재소장 추천권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말하자면 뭐라 그럴까요? 변칙적인 접근? 이런 게 발목을 잡히는데 전공법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로 내란 전단법가 필요하다면. 굉장히 공감되는 얘기를 해준 것 진짜 같아요. 공감이 예. 많이 되네요. 그러니까 강론으로 가서 이게 법 기술 이야기로 토론을 하는 과정이 지금 그럼 조희대 발목이 대법원장이 이야기하는 공론화 과정과 뭐 그 시간이 걸리고 전문가들이 해야 된다는 건 다 거기에 있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라 내란이라는 것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처리할 것이다라는 가장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이 얘기 자체가 뭐 다른 이견이 있는 것처럼 언론에서 막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예, 그거부터 정리를 해야 된다. 아니 그리고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대법원장이 지금 하는 말이 전문가들이 나서서 해야지 니네가 왜 전문가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냐. 걸리죠. 예. 그게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거예요. 실질적으로 전문가라고 하는 게 정확히 뭐예요? 이 법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지만 전문가를 좀 말하는 게요. 예.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이 내란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식의 역사인식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지를 결정하는 지금 이 순서에 놓여 있는데 맞습니다. 이거가 관련해 가지고 전문가는 뭐라 그래요? 그냥 우리 국민이 다 전문가인 예.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들어보고 얘기하는 거 이건 좋아. 근데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니네는 무조건 아무런 말도 하면 안 되고 니네는 우리 제도에 대해서 건드릴 자격이 없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그렇죠. 소리거든요. 예. 입법은 원래 국회의원들이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왜 자기가 법 아니 꼬우면 법복 벗고 국회의원 하시든가 그거 정해져 있는 거예요. 출마 가능합니다. 네. 예. 출마는 가능하죠.